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퇴자산 지킴이 하무창입니다. 얼마 전 한 고객님과 통화를 하는데 퇴직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실제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 이제 막 은퇴를 하셔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모두 수령할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 연금의 과세 체계를 확인해 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연금의 세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의 종류를 보시면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에는 세공제형 개인연금, 개인형 IRP, 비과세 개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받으신 IRP 계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가장 많이 고객님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세액공제형 개인연금과 퇴직금을 받은 IRP, 죄송합니다. 세액공제형 개인형 IRP와 퇴직금을 받은 IRP 계좌를 헷갈려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세액 공제를 받은 개인형 IRP와 퇴직금을 받아서 넣어둔 그 IRP 계좌는 완전히 별개의 계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세액 공제를 받았던 IRP 계좌와 퇴직금을 받은 IRP 계좌는 이름만 같이, 즉 무늬만 같이 완전히 다른 계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보통 이제 생명보험회사에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 비과세 개인연금입니다. 말 그대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금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연금별 과세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매년 연말정산에서 내셨던 근로소득세와 같은 과세 체계입니다. 보시다시피 1200만 원 이하는 6%, 1200에서 4600 사이는 15%, 4600에서 8800 이하는 2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진세로 5억이 넘어가면 42%를 과세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 연금액이 2천만 원 전후이기 때문에 과세 구간이 보통은 이 6%,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받아봤자 15%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금을 받으면 받는 연금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연금 소득 공제를 통해서 연금이 적으신 분들은 최소한의 세금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면 연금액 전액을 공제해 드리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350에서 700만 원 사이는 그 350만 원에 7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뺀 것에 40%를 곱해서 연금 소득을 공제해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진으로 해서 이제 공제를 해드리는데요. 1,400만 원 초과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2천만 원의 연금을 받는 분을 계산해 보면 2천만 원에서 1,400만 원을 빼면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10%를 곱하면 60만 원. 그러면 연금 소득 공제액은 얼마가 될까요? 690만 원이 연금 소득 공제액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실제 국민연금 소득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해 드리는 고객님들께서는 대부분 국민연금을 2천만 원 정도 전후로 받으시니까 2천만 원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연금 소득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천만 원을 받게 되시면 690만 원의 연금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공제가 있는데
본인 공제는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께서 연금 소득이 없으시다면 배우자 공제도 또 150만 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냥 본인만 공제 받는다고 기준했을 때 150만 원만 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 표준이 1160만 원이 됩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죠. 그러면 1160만 원은 1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6%의 세금을 부과할 겁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69만 6천이 나오고 표준세액공제라고 해서 누구나 다 같이 공제해주는 공제가 또 7만 원이 있기 때문에 납부해야 될 세금은 바로 62만 6천 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여기에 주민세가 10% 붙기 때문에 6만 2,600원이 더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8만 8,600원을 실제로 세금으로 납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액공제용 개인연금과 세액공제용 개인형 IRP에 대한 연금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연금에서는 세액공제용 개인연금, 개인형 IRP 이외에도 비과세 개인연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시는 비과세 개인연금은 일정 요건을 갖추시면 세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액공제용 개인연금과 개인형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실 때에는 이렇게 55세 이상 70세 미만에서 수령하시게 되면 3.3%, 70세 이상 80세 미만에서는 4.4%, 80세 이상이 되면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연금을 수령할 때 1200만 원이 넘어가시면 1200만 원에서 즉 1201만 원이라도 받게 되시면 이 연금은 나중에 국민연금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국민연금을 2천만 원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이 세액공제용 개인연금 또는 IRP에서 1201만 원을 받았다고 또 가정을 해보면 이 1201만 원이 2천만 원에 합산돼서 종합소득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99.9%는 세액공제용 개인연금 또는 개인형 IRP에서 연간 1200만 원이 안 넘게 연금 수령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합산해서 과세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소득세는 제 유튜브 1편 나만 빼고 다 아는 퇴직금 절세 노하우 편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3억 원 받았다고 하면 퇴직금이 IRP 계좌로 넘어올 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에 원래 내가 내야 하는 세금액이 찍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금으로 수령을 받으실 때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30%를 할인해 드리고 11년 차부터는 40%를 할인해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2천만 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한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3억 원에 대한 세금이 6천만 원이니까 보시다시피 20%에 해당하는 세금이 원래 퇴직소득세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퇴직연금으로 받으신다면 20%인 4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30%를 할인해 드리기 때문에 30%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빼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280만 원의 퇴직연금 소득세를 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제 유튜브 1편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1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무 설계 중 연금 수령 실전 사례를 통해서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65세시고 재무 목표로는 연간 5천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자산 현황으로는 국민연금이 2천만 원씩 나오게 되어 있고요. 세액공제형 개인연금에 7천만 원이 들어있고 세액공제형 개인형 IRP에 3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이 3억 원이 개인형 IRP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선 국민연금은 제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그대로 수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금은 아까 68만 8,600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액공제형 개인연금이나 세액공제형 IRP에서 연금 수령을 하셔야 되는데 1,2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1,200만 원을 안 넘기 위해서 1,000만 원만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어느 계좌에서 먼저 빼야 되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액공제형 개인연금에서 700만 원을 빼고 세액공제형 개인형 IRP에서 300만 원을 빼서 1,0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시든지, 아니면 세액공제형 개인연금에서 1,000만 원을 다 수령하시고 세액공제형 IRP에는 그냥 계좌가 그냥 굴러가도록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1,200만 원이 넘어가지 않게만 인출 플랜을 세우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0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 받으시면 3.3%의 세금을 내시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5.5%의 세금을 내시면 되겠죠. 그러면 55만 원의 세금을 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서는 국민연금 2천만 원을 수령했고 세액공제형 개인연금에서 1,000만 원을 수령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퇴직연금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이제 예시로 퇴직소득세가 원래 6천만 원이면 2천만 원에서는 세금이 아까 280만 원 나왔었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세금을 다 합쳐 보겠습니다. 다 합쳐 보면 세금이 403만 8,600원이 나옵니다. 예. 즉 개인연금만 연간 1,200만 원이 넘지 않게 인출 플랜을 세우신다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과세는 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는 2002년 1월부터 소득공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납부하셨던 국민연금은 실제로 연금으로 받게 되실 때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본인의 연금 수령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직접 전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금 생활 중에 부인과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가시기로 해서 추가로 연금이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면 어느 연금에서 인출해야 할까요? 네, 퇴직연금에서 인출을 하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정해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형 개인연금이나 개인형 IRP에서는 연간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되는 문제 때문에 또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퇴직연금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현재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는 처음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정하면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안 되거나 1회 정도만 허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벤트 비용이나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는 난감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증권회사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연해서 연금 수령 방식을 변경하시거나 고객님이 원하실 때 원하는 만큼을 추가로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